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스왑 레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물한 거래가 의미하는 것, 그 다음에 선물한 거래의 동기, 그죠? 그 다음에 선물한 거래에서 이제 프리미엄하고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이제 적정 선물한 환율을 결정하는 것, 그죠? 그게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 선물 환율이란 것은 결국은 적정 선물 환율이란 것은 자, 이게 이제 다른 요인들이 있죠. 국가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우선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 자, 각 통화의 금리입니다. 통화의 금리. 그죠? 요게 일단은 보정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가 신용도 같은 거, 그죠? 국가 신용도. 그래서 국가 신용도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국가 신용도. 자, 그래서 요 금리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습니다. 한번 더 리뷰를 하면은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일정한 시점에서 사겠다는 거죠. 그죠? 일정한 시점에서. 그죠? 일정한 시점에서. 그죠? 달러를 구매하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기업도 될 수 있고 국가도 될 수 있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정한 시점에서 달러를 구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매하겠다면은 팔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적어도 자기 달러 이자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달러의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간 동안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매 계약,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은 지금 하지만, 그렇지만, 매매 계약은 지금 하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인 결제는, 그죠? 결제는 언제 하는 거죠? 결제는 만기일에 합니다. 만기일에, 그죠? 만기일에 하기 때문에, 결제는 만기일에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래서 만기를 예를 들어서 3개월이다 하자. 그죠? 3개월이다 하자. 그러면, 그 3개월간 보관만 하고 있음으로써 있는 일종의 보관료. 이 보관료가, 일종의 이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자를 갖다가 쳐주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이자를 쳐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관료 플러스 원금. 자, 그러면 기간이 나오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우리가 적정한 선물 환율이 나온다는 거죠. 적정한 선물 환율이 나온다. 자, 뭐 어떤 적정 선물 환율이 나온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런 선물뿐만 아니라 또 통화 스왑에도, 그죠? 통화 스왑. 자, 통화 스왑이란 것은 선물 환율 말고 우리가 그냥 통화로서 서로 간에 거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리스크 커브 하는 방법이 이제 선물 환율이 있는 거고요. 또 통화 스왑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선물 환율과 통화 스왑 같은 경우를 어떤 경우에 하냐. 자, 선물 환율은
그렇지만 이치는 똑같습니다. 자, 선물 환율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자, 선물 환율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 이제 어떤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이. 이 기업 이름을 이제 A 기업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은행이 있습니다. 그죠? 은행이. 자, 이거는 이제 B 은행이라고 합시다. 자, A 기업하고 B 은행하고 간에 이제 A 기업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이라고 합시다. 수출 기업. 좀 지우고요. 자, A 기업은 수출 기업이라고 합시다. 자, 수출 기업은 결국은 나중에 달러가 들어오죠. 그죠? 달러. 그죠? 달러가 들어옵니다. 그죠? 달러 대금. 지금은 아닙니다. 달러 대금이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은 뭘 해야 됩니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원자재를 어떻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죠? 원자재를 지금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재 수입 대금. 자,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원자재 수입도 되고 또 뭐 뭡니까? 또 이 원자재를 원자재를 구입한 원자재 구입도 필요하겠죠, 그죠? 구입도 필요합니다. 구입비, 국내 구입도 필요하죠. 국내 구입비도 필요하고, 그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국내 구입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이제 A 기업이 이제 B 은행에 거래은행에 가가지고 우리 필요하니까 뭐 돈 한 100만 불 정도, 돈 한 100만 불 정도, 100만 불이 아니라 일단 원화로 합시다. 그래서 뭐 원화를 나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마련이니까 그거는 뭐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만, 그래서 B은행으로부터 이제 대부를 한번 받아서 우리 하니까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를 갖다가 대부를 신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다음 이제 얘기가 갚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달러 들어올 게 있으니까 달러로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걸 갚을 때는 달러로 갚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하고 약정을 하는 거죠. 달러를 갚겠는데 뭐 지금 달러가 한 뭐 1,000원 정도 하니까 1,000원 정도 해서 우리가 갚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근데 이제 B은행 입장에서 이제 생각합니다. B은행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거 만약에 달러가 왔는데, 이 달러 가격이, 달러가 이제 이게, 당시 이제 받을 때, 3개월, 예를 들어 3개월 후라 합시다. 3개월 후. 상환한다고 합시다. 이게 달러를 받을 때, 혹시 달러 가격이 팍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준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1,000원에 이렇게 해갖고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1,000원에 해가지고 이제 100억어치 US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달러 가격이 팍 폭락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 100억을 다 회수 못하고 뭐 90억이 되거나 뭐 억수로 되거든요. 돈이 클 때는 80억이 되거나 우리가 보통 보면 달러가 막 추락할 때가 있잖아요. 1200원 하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1400원으로 갈 때도 있고.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돈을 갖다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또 뭐 이게 달러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1,000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달러로 다시 나중에 갚는데, 이때 제가 그 달러 가격이, 달러가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이제 뭐냐, 폭락한다고 하면 생각하자. 폭락. 달러가 폭락해가지고, 적은 돈을 주고도, 달러를 갖다가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게 이거를 달러를, 바꾸어 가지고, 원화를 갖다가 다시 원화로 회수하기가, 100억까지, 회수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죠? 달러가 지금 1000원에 했는데, 1달러당 뭐 900원을 한다. 자, 이러면 결국은 100억을 회수 못하고, 900원만 회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900억만 회수. 90억만, 미안합니다. 90억만 회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지경이 올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행은, 이런 리스크가 있죠.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은행은 바로 이 선물거래소에다가 선물 거래를 합니다. 선물 거래소가 아니라 선물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한과 동시에 3개월 후에 요거 받을 거니까 적어도 3개월 후에 내가 요 달러를 갖다가 1000원에 팔겠다. 자, 팔겠다니까 이제 풋 옵션이 되는 거죠. 그죠? 1000원에 팔겠다라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안전하게, 그죠? 안전하게 A 기업으로부터 뭐 어떻게 됩니까? 달러를 받아도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대로 1000원에 팔아가지고 100억에 상당하는 그런 돈을 회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럴 경우에 보통 선물환을 이용을 합니다. 그죠? 선물환을 이용한다. 자, 그런데 이 선물환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선물이라는 것이 뭐 자기 입맛대로 우리 뭐 이거 1000원에 합시다. 1000원에 3개월 후에 1000원에 내가 팔게요.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덥석 나와가지고 이게 쉽지가 매칭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매칭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돌아가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매칭되는 거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선물환이랑 같은 경우는 통화 선물하고는 틀리게 요것은 이제 은행과 개인 간의 어떤 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뭡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사람의 신용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비용이 높다는 거죠. 수수료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수수료가 높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리스크 커브가 환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매치가 되기에. 그죠? 매치가 있어도 쉽지 않고,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오는 이런 수수료들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통화 스왑을 하는 거죠. 통화 스왑. 통화 스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통화 스왑. 그래서 우리가 선물환
선물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리스크 하는 방법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통화 스왑이죠. 통화 스왑. 자, 이 통화 스왑은 말 그대로입니다. 통화를 맡기고, 아까 이제 우리가 통화 스왑 할 때의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통화를 맡기고 일정 후에 이자와 같이 원금을 상환하는 거죠. 그죠? 일정 후에 이자와 같이 원금을 상환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통화 스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통화 스왑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통화 스왑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US 달러를 미안합니다. 자, 통화 스왑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US 달러를 필요하다. 그죠? 자, 그러면 US 달러를 특정 국가와 스왑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론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스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오픈 어카운트, 이런 개념이죠.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그죠? 자, 일정하게 필요한 금액을 가져가고 특정 시점에서 정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물함과 달리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통화 스왑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US 달러가 10만 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원화를 10만 불어치, 즉 한 1억 정도를 10만 불어치를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죠? 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원화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한국이 스왑을 했다.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의 한국 돈을 맡겨놓고 그 다음에 한국은 한 10만 불 정도의 US 달러를 갖다가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일정 시점에 가서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서로 변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정산도 해야 되겠죠. 그죠? 이자정산. 그리고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도 일종의 차입이죠. 일종의 차입인데 결국은 이제 차입이지만 자국의 통화를 담보로 하고 그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1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만 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왑 같은 경우는 스왑을 신청한 곳에서 수수료를 부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수수료 부담은 신청한 쪽에서 그죠? 한다. 신청자 우리가 하자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통화 스왑이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 스왑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우리로 좀 오픈 어카운트, 나중에 정산하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일단은 필요할 때 그만큼 어떤
외화를 기축통화,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 결제통화죠. 그걸 영어로는 키 커런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키 커런시. 자, 우리 원하는 키 커런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뭐 키 커런시는 US 달러라든지, 그 다음에 재팬 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국 파운드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일단 담보를 두고 이제 가져오고 일정 시점에서 정산을 하는데, 이때 정산할 때 아까 얘기한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스왑, 그죠? 스왑 레이트가 적용이 되겠죠. 스왑 레이트가 적용이 됩니다. 왜 적용이 됩니까? 당연하죠. 결국은 이자율을 갖다가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가져올 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뭐 내가 1억을 맡겼는데 1억 다 안 줘도 돼. 그거죠, 일종의. 그죠? 왜? 그만큼 예를 들어서 스왑을 갖다가 안 해줘도 되거든요. 기축통화를 가진 사람들은 굳이 그 스왑을 해서 뭐 이자보다는 그냥 뭐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있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뭘 더 보존해야 되면 프리미엄을 더 줘야죠. 이자를 더 치주든지 아니면 원금을 나중에 받을 때 다 받지 않고, 그죠? 일정하게 뭐 까준다든지, 그죠? 그 원금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만 불을 빌려올 때 우리가 맡겨놓았던 돈, 10만 불어치에 대응하는 그 돈은 환율을 기준으로 했겠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어떤 환율입니까? 선물 환율이죠, 일종의. 그죠? 그 일정 시점에 찾으러 갈 때 서로 돈을 맡겨놓고 서로 빌려갔던 돈을 찾으러 갈 때의 환율이죠. 그런 게 결국 어떤 환율입니까? 그건 이제 미래 환율 아닙니까? 퓨처, 미래 환율이죠. 이 미래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빌려주는 사람, 그죠? 유리해야지 서로 응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싫다 이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스왑 레이트를 그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죠. 스왑 레이트 자체가.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원금을 다 받아오지 않고 원금 부분에서 프리미엄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만 불 찾으러 올 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맡긴 원금을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원금 자체를 아까 같이, 그죠? 미국 통화가 높을 때는 아까 앞전 시간에 보면 이제 990 얼마가 나왔잖아요. 그 같이, 그죠? 원래는 현물이 1,000원이었는데 나중에 뒤에 찾아오는 선물이 현물보다 더 낮은 경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스왑 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때는, 그죠? 그럴 때는 결국은 우리가 한국이 US 달러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준 거죠. 그죠? 프리미엄을 준 게 된 겁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 두고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가 CRS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왑할 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를 한 그 금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원화에 대한 금리를 우리가 CRS 금리입니다. 근데 이 CRS 금리가 사실은 금리란 것은 플러스 금리가 돼야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자를 받는데 이 CRS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야기.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얘기를 한 그거와 같은 겁니다. 결국 뭐냐?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는 것은 원금에서 원금을 다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왑을 할 때 US 달러의 금리를 우리가 보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대는 우리한테 CRS 금리를 갖다가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란 것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몇 푼이라도 더 붙여야 되는데 CRS 금리는 마이너스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금리를 받기는커녕 원금에서 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금이라는 것은 아까 무슨 원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수합을 하면은 수합이라는 것은 돈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바꾼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는 바꾼다는 의미지만 우리가 이제 한국 돈이 KRW가 코리안 원이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US 달러를 빌리는 거죠. 뭘 하고 한국 돈을 그만큼 디포짓을 해놓고 거기에 맡겨놓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불 정도다. 자, 미국 돈 10만 불이 필요하다. 10만 USD가 필요하다 하면은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요거는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억을 어디다 둔다는 이야기죠? 이 1억을 결국은 1억을 미국에다가 예치를 해두는 겁니다. 예치를 해두고 자, 예치를 해두고 뭘 가져오죠? 10만 불을 가져와서 그죠?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자만 내겠죠. 자, 그런데 예치를 해둔다. 그 다음에 나중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갈 때는 이자까지 쳐서 그죠? 이자까지 쳐서 물론 이제 이자를 중간에 낼 수도 있고 나중에 이자를 정산하죠. 그래서 이자를 정산해 가지고 자, 미국 측은 물론 꼭 미국으로 할 거 없이 US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맡긴 1억 원은 우리한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US 달러를 갖다가 그쪽에다가 상환을 해야 되겠죠. 이때 1억 원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CRS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1억 원 다 안 줘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주지 말고 당신들이 금리 이득본만큼 우리는 금리를 아예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금리 마이너스 된 부분들을 자, 금리가 마이너스 됐다는 것은 저쪽에 더 금리를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금리는 우리는 아예 금리 받을 생각도 안 하고 1억 원에 대해서 US 달러의 그 금리에 대해서 더 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금리는 까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원금에서 결국 더 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원금? 우리가 나중에 서로서로 돈을 돌려주고 받을 이 1억 원 우리가 맡겨놓은 이 1억 원을 다 안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거까지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거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한 거래가 있고 통화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같은 선물하는 은행과 우리가 이제 통화 선물과 선물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하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은행과 개인 간에 개인은 이제 기업도 되고 선물한 자, 뭐 선물하는 다른 말로 해서 선물 환율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장이 없습니다. 장외입니다. 장외에서 뭐 24시간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통 뭐 인디비주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하고 개인 간, 그죠? 은행하고 개인 간. 개인 간,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화 선물은 통화 선물은 좀 다릅니다. 통화 선물은 요거는 장내입니다. 장내고 요 통화 선물은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장내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요것은 이제 통화 선물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라는 것도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정해져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화 선물은 선물 거래소가 존재하지만 선물한 거래는 거래소 없이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 거래소 회원사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물 거래소 회원사인 선물회사, 그죠? 선물회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선물한 브로커라, 딜러라고 합니다. 의 선물 옵션, 거기에 선물 회사의 선물 옵션 거래 계좌를 개설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선물 회사, 그러니까 요 선물 거래소의 회원사인 선물 회사. 자, 요거는 이제 선물 회사, 그 다음에 여기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계좌. 그 다음 선물 회사를 우리가 여기는 이제 선물 브로커 내지는 선물 딜러라고 합니다. 브로커란 말은 중개인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선물 거래권을 샀다고 선물 계좌가 있어야 된다. 선물 계좌가 있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선물 계좌가 있어야지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용어도 틀립니다. 용어도 선물하는 forward transaction이라고, 통화 선물은 future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표현도 요거는 이제 forward라는 말을 쓰고, 자, forward transaction이란 말을 씁니다. 조금 바꾸겠습니다. 자, 요거는 forward transaction이라는 쓰고, 요거는 통화 선물은 future transaction이다 이렇게 씁니다. future. future transaction. 자, 요 차이가 틀리죠. 용어도 틀리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산소가 있습니다. 청산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청산소에,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만약에, 거래소에 내에서 하면서 나중에 정산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산소에서, 그죠? 청산소에서, 자, 일정하게 디포짓을 받아서, 디포짓을 해놓고, 거래를 하려면, 예치금이죠. 디포지션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디포지션을 가지고 이제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서로 간에. 안 그러면은, 서로 간 돈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산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약 파기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장소가 이제 청산소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에 존재하는 기구입니다. 이 청산소는. 자,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요 기관이 하는 이유가 이제 결국 선물 거래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그죠? 성장시키고,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청산소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청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의심 같은 게 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 통화선물 같은 경우에는, 통화선물은, 선물하고 틀리다 했습니다. 통화선물은, 매일 정산 제도입니다. 데일리, 마크 투 마크입니다. 데일리 마크 투 마켓입니다. 그래서 일일 정산 제도. 그죠? 만기일 이전에는, 그 다음에 선물하는 계약이 만기일이 되면 하면 되죠. 가만히 있다가 만기일에 이제 정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선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일 정산한다.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선물하는 만기일 하지만 통화선물은 1일 정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은, 통화선물 거래에서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거래 위임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죠?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로부터 증거금을 징수한다. 아까 디포짓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약 10%.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선물과 현물의 차이를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자, 요 뒤로 넘어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여기 조금 내가 표를 잘 만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만들어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아이고 이거 지금 벌써 조금 징조가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자, 어쨌든 쭉쭉 꺼서 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물한 여기서 이제 선물한이라고 할까? 그렇지. 이제 선물한. 자, 이거는 선물한. 요거는 이제 통화 선물. 자, 선물안하고 통화선물은 틀리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틀리냐 하면은, 일단 선물안은, 어떻게? 이게 장외다는 거죠, 장외. 장외고, 어떤 거래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24시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장내다. 그죠? 장내인데, 어디서? 선물 거래소에서 한다. 자, 그죠? 장내고 선물 거래소에서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란 것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계약은 요거는 이제 뭐 주로 이제 은행과 개인 간에 하기 때문에 요거는 계약이 각각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예, 요거는 이제 개별적이죠. 개별적. 이렇게 정형화된 계약이 없습니다. 개별적입니다. 자, 개별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약이 개별적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거래 대상이라든지, 이런 게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물은 계약 자체가 이제 상호협의에 되게 있지만, 요거는 표준화되어 있다. 요거는 표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협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거는 협의, 상호협의. 그래서 상호협의. 자, 요거는 표준화되어 있다. 요건 표준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제는 요거는 만기 결제입니다. 만기가 도래해야지 만기 결제하죠. 그전에는 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기 결제하는데 요거는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1일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1일 결제. 자, 1일 결제가 된다. 그 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물하는 신용 한도가 있습니다. 신용 한도. 그래서 이제 신용에 따라서 이게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신용 한도. 보통 그래서 신용이 낮으면 이게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주로 이제 이용을 하죠. 그래서 대기업이 오는 이제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통화선물은 증거금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서 예치금, 보증금 뭐 이런 뜻입니다. 보증금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나 예치금. 보통 한 10% 그죠? 10% 정도. 요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용한도가 없고, 증거금을 항상 유지를 해야 됩니다. 증거금 유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증거금 유지가 중요하다.
증거금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증거금만 있으면 소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증거금이란 것을 항상 둡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증거금이란 것을 주거든요. 그 증거금이란 것이 결국은 일종의 보증금이다. 그래서 이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신용한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용한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통화선물은 그런 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신용으로 하고 또 개별적인 이제 여기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이 발생합니다. 계약 불이행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증거금을 가지고 항상 일일 정산하고 또 이 증거금을 가지고 만약에 계약이 불이행되면 이제 그걸 보존을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결국은 거래 이행을 보증합니다. 그래서 누가 청산기구 아까 이야기했죠. 청산기구가 자 거래 이행을 보증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주된, 우리가 이제 선물항과, 요게 이제 차이입니다. 통화선물. 그래서 선물항과 통화선물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선물항. 선물항하고 통화선물은 틀린 겁니다. 용어는 비슷한데, 선물항과 통화선물은 개념이 틀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죠? 자, 어쨌든 선물항이든 통화선물이든 모두 다 이것은 환리스크 관리 기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환리스크 관리 기법에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리스크 관리 기법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리스크 관리 기법은 이제 일단 선물안이 있을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화 선물이 있을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다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리스크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화 선물, 이제 선물함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기 금융시장에 의한 환리스크 극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단기 금융시장. 자, 단기 금융시장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시중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통화수합, 아까 이야기한 이제 통화수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통화수합, 아까 얘기를 했죠. 통화수합. 돈을 서로 자국 통화를 맡겨놓고 돈을 빌려가는 거죠. 통화수합. 그 다음에 통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통화 옵션이다. 통화 옵션이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환리스크를 위한 것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통화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 그냥 옵션. 그래서 이제 통화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 옵션이라는 것이 뭐냐? 이제 커런시 옵션이라는 건데, 요걸 우리가 이제 좀 집중적으로 자, 커런시 옵션이라는 것이다. 요거는
환율 변동이 불확실한 이런 외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똑같은 방법입니다. 환리스크 방어하거나 그 다음 재정 거래를 통해서 추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매매 선택부 외환거래다. 그래서 매매 선택부다. 옵션이란 것은 이제 선택부다. 뭘 재정 거래를 한다. 재정 거래는 것은 뭐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매매 선택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대신에 뭐가 들어갑니까? 증거금이 있죠. 그래서 그 증거금을 매매를 해도 증거금을 줘야 되고 매매를 안 하면 또 벌칙으로서 그 증거금을 가지고 가져가는 거죠. 그죠? 매매 선택부. 그죠? 매매 선택부다. 자, 그래서 매매 선택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옵션은 이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는데 그거 보면 이제 콜 옵션, 풀 옵션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자, 재정 거래는 것은 뭡니까? 재정 거래,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재정 거래를 했다. 재정 거래. 그래서 이제 재정 거래는 자, 이 재정 거래는 여기 다시 쓸게요. 재정 거래. 재정 거래는 가격이 많이 오른 통화를 팔고, 그죠? 가격이 이제 언더밸류 된 통화를 갖다가 삼으로써, 그죠? 그 가격을 뭡니까? 수익을 이제 창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정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재정 거래를 할 때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두고, 자, 그래서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통화 옵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 옵션 부분들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까 이제 환리스크 기법 중에 환리스크 기법 선물안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선물안이라는 것은 기업이 은행과 환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서 거래한다. 그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forward transaction이라고 우리가 리스크 커버 내지는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이제 기업하고 은행하고 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기업과 은행 간에 이제 선물한 것이다. 그죠? 기업과 은행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기업과 은행 간에,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리스크 커버, 그죠? 리스크 커버,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해칭이라고요. 자, 리스크 커브나 해칭, 그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리스크 커브나 해칭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하는 아까 영어 표현이 있었죠. 이건 forwarding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forward 이런 forward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forward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했습니까? 요거는 future란 말을 쓸 때 이제 future 그래서 틀리죠. 자, 이건 future란 말을 씁니다. 자, 그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에는 그런 거죠. 리스크 커버하기 위해서 해칭이란 거래 당사자 간에 결국 외환결제 적용할 환율을 거래 약정일에 약정하죠. 거래 약정일 약정하고 거래 약정일 매매일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약정일부터 결제일 사이에 환율 변동에서 초래된 리스크를 피하려는 환기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당사자 사이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요. 거기에서 이걸 갖다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통합 옵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통합 옵션이다. 알겠죠? 통합 옵션 약정하고 그걸 약정하는 대로 이제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선물하니라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통합 옵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스왑은 얘기 드렸고, 통화 선물, 그죠? 아까 이야기하는 거 통화 선물 같이 했죠. 그 다음에 통화 옵션 있고, 통화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통화 옵션에 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아웃라이트 환율 구하는 법, 그죠? 아웃라이트 환율 구하는 법에 대해서 아웃라이트 환율이란 것은 실제로 거래되는 선물 환율이 얼마이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선물 환율을 그대로 적시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팟 레이트, 즉 현물 환율에다가 거기에 뭡니까? 스왑 레이트를 갖다가 그냥 제시를 해놓죠. 그죠? 스왑 레이트를. 근데 이제 아웃라이트라는 것은 이 스왑 레이트를 계산해 가지고 실제 선물 환율,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던 추정 환율, 그죠? 추정 선물 환율,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아웃라이트 환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스팟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스왑 레이트만 있으면 그 이제 아웃라이트 환율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연습하면서 우리가 커런시 옵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화 옵션으로 넘어가서 통화 옵션을 행사했을 때하고 이제 이런 풋 옵션과 콜 옵션 등을 앞전 시간에도 좀 했기는 했는데 진도로 이제 나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